일이나 하다 망하자. 나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컴컴한 한 공간에 동시에 갇혀서 같은 경험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즐겁다. 그 언니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눈이 좀 돌았죠. 눈이 뺑 돌아서 감독으로 사는 변형주, 어떤 꿈을 꿨었고 또 감독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건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하고. 일단 저는 제가 여전히 지금도 무언가를 만들 기회를 가진 상태인 것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영화를 하고 싶다, 영화를 해야겠다, 영화 일을 해보자 라고 할 때 제가 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모든 것들이 실패이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정말 어떤 취직도 불가능한 상태의 정시였고, 우리 때 취직이 불가능한 학점이라는 건 진짜 나쁜 학점이거든요. 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가 한 4, 5년 만에 휙 바뀌니까 제가 졸업할 때 평점이 1.98인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시력을 끝내 못 넘어서 공부 안 하는데 정말 저 학교 다닐 때는 취직하기 쉬웠던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취직들을 했어요. 근데 제 성적은 그때도 이제 취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뭘 아무 생각이 없었고, 제가 뭐 이를테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나빴던 게 그냥 수업을 잘 안 들어갔었어요. 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저한테 크게 작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당시에 뭐 학생운동을 했던 수많은 멋진 친구들에 비하면 되게 좀 비겁한 편이었고 진짜로. 그리고 졸업을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한다거나 많이들 하던 뭐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가 된다거나 이런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라는 걸 되게 쉽게 깨달았었고,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야 저런 걸 하면 되게 훌륭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 중에 대부분은 제가 하기에는 너무 멋지고 강하고 대단한 일이었지 저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4학년 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제 인생에서 가장 내 존재에 대한 불신? 내 존재에 대해서 되게 한심해했던 시기였고, 우리 가족 모두가 저를 함께 한심해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영화 일을 선택하는 게 쉬웠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어차피 다들 제 인생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언니 한 명 있고 오빠 한 명 있는데 둘은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한 8살 이렇게 나는데 둘은 몇 년생이고, 그리고 그 둘은 정말 그 부모님 말을 되게 잘 듣는, 부모님이 살라고 한 대로 열심히 사는 되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 됐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언니 오빠를 불러서 너희 막내는 망한 것 같다. 쟤는 밥 벌어 먹는 일도 할 수 없고, 그나마 다행인 게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밥을 먹이겠지만 집에서 24시간 저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꼴을 견디기가 어렵다. 우리가 공부이분이 영화 보는 걸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 너희가 좀 적금 들게 있으면 깨서 동네에 그 비디오 렌탈샵 같은 거 하나 차려주면 어떠냐. 그럼 쟤도 나름 그 집단에는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가 영화를 많이 보고 아버지가 자기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저 아이만큼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으니 비디오가 렌탈샵 주인이 영화를 많이 보는 거에 장사가 좀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절 빼고 가족 피해를 했을 정도로 되게 한심한 상태의 막내였고,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럼 분명히 그 둘이서 돈을 모았을 텐데 왜 나한테 오지 않았지?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부끄러워서, 사는 게 좀 부끄러워서, 어차피 망한 거 하고 싶은 일이나 하다 망하자. 근데 하고 싶은 일이 뭐지? 그리고 그때부터 찾은 거예요. 23살이 돼서야 난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문장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되게 잘했던 건 문장으로 썼던 거예요. 영화 보기 이렇게 썼으면 영화를 만들자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거짓말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그 거짓말이 성공했을 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나기 직전에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되게 즐긴다. 나는 가짜 이야기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컴컴한 한 공간에 동시에 갇혀서 같은 경험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즐겁다. 이런 걸 쭉 쓴 거예요. 나중에 그걸 한번 다시 쭉 읽었더니 그럼 영화 만드는 일을 하다 망하면 누군가 나중에 비디오 가게 아줌마가 됐을 때도 언제부터 여기서 비디오 렌탈샵 하셨어요? 나는 영화 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좀 있어 보일 것 같은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망한 거 있어 보이게 망하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사실은 왜 이런저런 자리에 가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러면 너무 부끄러워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영화 감독이 되겠다. 자기 꿈이 있다고? 난 23살에 23살 그것도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있어 보이게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급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때부터 누구나 하는 일들을 했었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소위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상업 영화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되게 허벌판이었고 오히려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새로운 영화를 하는 것만 같았고 그래서 당연히 독립영화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고 연출자로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촬영 보조로 일을 시작했었어요. 어쩌면 제가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를 기획하거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과 우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비디오 아르바이트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비디오 렌탈샵이 없어졌으니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용돈벌이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어. 결혼식 비디오 찍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이는 서울 지역에서 결혼식 비디오에 처음으로 일가 친척과 친구들의 인터뷰를 결혼식 비디오에 삽입했던 게 저였어요. 네. 그래서 다들 그것이 새롭다며 되게 즐거웠었고 그러면서 영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제가 여전히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화차를 완성한 이후에 실은 한 3작품 정도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좀 늦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준비한다는 건 이런 걸 해볼까, 이런 걸 해볼까, 이런 걸 해볼까? 그 중에 이렇게 하면 제가 어디서 공개한 적이 있는 조명가게라는 작품도 있었고 근데 투자가 잘 안 되고 그럼 저는 투자가 잘 안 되면 투자사를 믿어요. 저분들이 거절한 덕분에 내가 크게 망할 뻔한 걸 멈추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또 다른 건 뭐가 있지? 이러면서 여전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다행히 사실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조명가게라는 작품 준비하다 투자 거절당한 게 2019년 정도 돼요. 그래서 슬쩍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은 게 부럽다?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안 되는데 여전히 이런저런 작품을 준비를 해서 다음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TV에서 저를 보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원래 일을 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송 일은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되게 하고 나면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녹화할 땐 되게 재밌고 막 떠드는데 워낙 수다 떠는 걸 좋아하니까 영화 감독으로 산다는 건 그냥 저한테 있어서 양쪽으로 고민이 되는 건데 하나는 나는 어떤 거를 지금 만들고 싶지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터진 걸 뉴스에서 읽었을 때 나는 저 중에서 어떤 것에 관심이 가는 거지? 라고 나를 계속 인지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요한 건 끊임없이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설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 일이라는 건 문학적인 일이기도 하고 미술적인 일이기도 하고 영화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악적인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저는 취향을 넓히는 일이 저한테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로 듣는 음악이 어제까지 6개 정도의 장르였다면 그 목표는 내일쯤엔 한 7개까지라도 하나라도 더 늘려나가서 최대한 적어도 문화예술적인 경험치를 넓혀놓지 않으면 그 구석 같은 어떤 것들을 놓치고 내가 창작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나 어떤 걸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냈던 어떤 작품들을 먹어치우는 일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영화를 만드는 일과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는
오늘 21세기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무언가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다면 요즘 그걸 좀 분리를 해야겠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 말이나 내 어떤 글들이 전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야 바보같이 해버리게 됐던 것 같아.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네가 한마디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뭐 이를테면 내가 그 뭐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야? 뭐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야? 뭐 아니면 내가 뭐야? 나도 그냥 영화 만드는 시민일 뿐이야 라는 치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변형주의 말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지켜보는 게 있는 거를 내가 무시하는 것도 되게 치사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요즘은 그거를 좀 조절을 하거나 조심해야 되거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게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독이 된 전형주 입자가 듣고 있는데요. 비디오 체인방이 계속 발전을 했으면 우리는 거대 체인방 주인들로 감독을 만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요즘 유행인 짤을 하나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전형주를 한번 보면서 그래서 감독님은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감독님이 여성시대라는 옛날 프로에 25살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제 얼굴도 제 저작권 아닙니까? 일종의. 왜냐면 이게 최근에 패션전 김지영을 다르지 않아요. 아유 어머니, 영지가 자꾸 설사를 하네요. 아는 것을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왜 저는 뭐냐면 한예종 그 명상원 교수님 분인 김수영 교수님이랑 저랑 또 이제 영화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영화 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또는 영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 또는 뭐 영화 당시에 이제 스크린이라는 영화 잡지의 기자 뭐 이런 여성들끼리 바리터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공주에서 따고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영화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저는 그때 옥금의 나라와 그 파업전야를 만들었던 장상공매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여성민주회에서 뭐 자기네들이 몇 주년 기념으로 얼마 정도를 주면 홍보 영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당시에 김수영 교수가 보신 거야. 홍보 영상 그 뭐 얼마 만들어 봤자 누가 보냐. 차라리 너희가 그때는 한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우리가 한 3, 40분짜리 극영화를 만들어 줄게. 근데 거기에 넘어간 거야. 여성민주회가. 그리고 우리도 갑자기 예정이 없던 그런 중편 독립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동프레도 이름이 있으면 40분짜리 영화고 이제 당시에 여성민주회가 주로 활동하는 게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에 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합의된 전체였던 거예요. 저는 꽤 대단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당시 김수영 감독이 당시 한국의 그 독립영화가 주로 리얼리즘에 천착하는 드라마가 센 영화들을 만들었다면 되게 표현적인 영화, 표현주의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잘 배급이 안 되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너희가 만들었던 작품을 제대로 홍보해주고 그럴 테니 나와라. 근데 감독이 나오지 말고 그냥 주기가 나와라. 그냥 뭐 키 이따가는 내가 영화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보기에 상업적인 건 나였던 거야. 그래서 나갔는데 정말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저때 아주 아나운서 엄청 권위적. 아니 저 사람은 저거와 관련된 모든 방송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덜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질문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에 출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데 뭐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다고 정말 쪼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계속 했던 건데 그래도 내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김수영 감독님이랑 다른 선배들이 저한테 너는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을 왜 대답을 자꾸 하냐고 혼난 거야. 사실 양쪽으로 혼난 거지. 그래서 정말 저때 다른 디테일한 어떤 것이 하나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제 인생에서 제 스스로 지운 거예요. 네, 지운 건데 근데 사람들이 뭐 요만큼 나온 걸 보고 와 재밌어 하니까 저 전체를 올린 거야. 알고 있었고 저것을 많이들 거론한다는데 저한테 있어서 정말 그
단 10초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는 방송이었어서 이제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큰일이네요. 근데 이거를 저는 참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25살의 권영주. 지금처럼 그때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늘 보자고 싶었던 건 사실 저 영화를 보면서 80년생 김지영이랑 정도의 차이가 별로 안 달라진 거예요. 82년생 아닙니까? 김지영 씨는? 왜 82년생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저기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촬영 감독을 왜 여성이 당신이 했냐. 아무도 안 들어준다. 안 온다. 촬영 감독은 남자애들이 안 온다. 그래서 내가 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성 감독으로 사는 게 만만하지 않나겠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별로 세상은 정도의 차이는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막 첫 번째 작품을 만든 후배 여성 감독님들이 이 말 들으면 지금 감독이 꼰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때는 뭐냐면 나 때는 애네. 그래서 저 때는 이라고 했잖아요. 저 때는 이라고 했어. 네. 내가 나 말고 일단 별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하게 된 것도 원래 이 저 작품의 촬영을 그 장상군배라는 파업전야라는 엄청난 영화를 만든 그 장상군배라는 팀의 대표인 분이 해주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분이 촬영을 좀 했어. 그리고 난 그분은 보조를 했었고. 근데 장상군배에서 우리들이 영화를 파업전야를 막 찍고 있는데 뭘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하고 있냐 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촬영을. 그래서 정말 못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기억나는 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막 만들려고 했고 대단한 조직이 아니었어. 한 2주나 3주에 한 번 모여서 맥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굉장히 그 평화로운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뭐 카페에서 만나면 커피 값을 내야 되니까 돈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대 전철역에 있는 한 2평인가? 2평 반짜리 사무실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도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거기서 눈누난나 후배들이 맥주를 사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에 장상공매에서 저랑 같이 일을 하던 같이 있던 선배가 있었어요. 여자 선배들고 그 언니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들어오는 거야. 왜 언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장상공매에서 있다가 온 건데 누가 그러더래 누가 장상공매 사람이 너희도 막 이제 사무실도 생기고 이런 막 돈도 좀 필요하고 되게 그렇지 않냐? 그래서 너무 필요하죠. 우리 뭐 정말 결혼식 비디오라도 함께 찍어야 되고 막 이럴 지경이에요. 그랬더니 야 너희는 돈 벌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왜요?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뭐 술을 팔든가 뭐 이러면 되지 않냐? 라고 집단의 농담을 한 거야. 근데 그 말 듣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냐면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였단 말이에요. 그 말을 했던 그 남자 선배가. 정말 흑석동에서 이대 앞까지 울면서 1시간이 넘도록 걸어오고 그 언니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눈이 좀 돌았죠. 눈이 딱 돌아서 바로 바꾸고 나가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장사동의 사무실로 가서 그 사람한테 에이 진보의 탈을 쓴 보수주의자 개새끼야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25살 25년 동안 배운 모든 욕을 나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마리터가 좀 전투적으로 변하고 막 야 우리끼리 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정말 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영화를 만들고 막 조명기도 스스로 직접 만들고 뭐 이렇게 됐던 거에 그런 어떤 의도적인 도움들이 되게 컸었던 거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있었고 저번에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꼭 하는데 그 우리나라 영화 현장이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그 스텝 노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노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방송국 노조랑은 좀 다르죠. 방송국 노조는 PD들의 노조라면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연출부 막내, 제작부 막내, 촬영부, 뭐 스텝들, 이런 스텝들의 노동조합, 산업노동조합이 일찌감치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산업보다 52시간도 먼저 시행을 했었고 4대 보험, 그러니까 적어도 스텝으로 있는 동안은 4대 보험도 다 적용이 되고 심지어 영화 촬영 전에 안전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여성 감독의 숫자가 동시에 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는 또한 그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했던 독립영화 사전 제작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장편 영화를 그러니까 지원금의 협조를 받아 만들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독립영화를 만들다 보면 어떤 이 메인스트림보다 데뷔의 다양성들이 좀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 감독들이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여타의 곳보다 영화 쪽에 훨씬 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환경이 있는 곳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는 이를테면 그때 그랬던 울면서 1시간 반을 걸어왔던 이 언니도 있지만 그거에 분노해서 지랄지랄 걸었던 저를 여전히 후배로 생각하며 그때 그 순간을 내가 잘못한 순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순간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남자 선배 동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영화 산업 전체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어쨌든 가서 25살까지 배운 욕을 다 써먹는 감독님의 옆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진짜 그 언니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